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말 못할 고통을 안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대상포진후 신경통 환자들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주변에서 왜 저 사람은 늘 얼음물을 마실까? 왜 저렇게 자꾸 불편해 보일까 하고 이상하게 느낀 적 없으신가요? 오늘은 이 보이지 않는 고통이 어떻게 삶을 바꾸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미리 대비하고 함께 극복할 수 있는지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제가 지난 20년간 만난 수많은 환자분들의 이야기와 함께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할 중요한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대상포진을 단순한 피부 질환으로 생각합니다. 물집이 생기고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낫는 병이라고 여기시죠. 하지만 진짜 무서운 것은 그 이후에 찾아오는 신경통입니다. 이 통증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주변에서는 쉽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피부 발진은 말끔히 사라져도 신경 손상은 그대로 남아 지속적인 통증을 만들어냅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된 신경이 제대로 회복되지 못하면서 끊임없이 잘못된 통증 신호를 뇌로 보내는 것이죠. 마치 고장난 화재 경보기가 계속 울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은 옆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얼음을 찾거나 선풍기를 틀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63세 전직 교사였던 박미영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6개월 전 대상포진을 앓았는데 물집은 다 나았지만 허리 부분에 계속 화끈거리는 통증이 남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회복 과정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통증은 더 심해졌고 특히 조금만 따뜻해져도 허리에 불이 붙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분은 외출할 때마다 손 선풍기를 꼭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도 갑자기 뜨거운 열감이 몰려오면 선풍기를 꺼내 허리에 바람을 쐬었죠. 버스를 기다릴 때도 병원 대기실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날씨도 시원한데 왜 저러실까 하는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어느 날은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이웃이 요즘 갱년기가 심하신가 보네요 라고 말하는 바람에 그분이 얼마나 상처를 받으셨는지 모릅니다. 사실 그분에게 손 선풍기는 별난 습관이 아니라 하루를 견디기 위한 필수품이었던 거죠.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대상포진 후 신경통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손상된 신경이 온도나 접촉에 과민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상적인 체온도 뜨거운 고통으로 느끼게 되는 것이라고 했죠. 그때부터 그분은 자신의 상태를 이해하게 됐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대상포진 후유증으로 신경이 예민해져서 선풍기가 필요해요 라고 설명하자 사람들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걱정해주고 배려해주는 분들이 늘어났죠. 이처럼 대상포진 후 신경통은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환자 본인에게는 일상의 모든 순간이 고통과 연결되는 질환입니다. 주변의 이해와 배려가 무엇보다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주변에서 누군가 특이한 행동을 보더라도 먼저 괜찮으신가요? 혹시 불편한 곳이 있으신가요?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겉모습만 보고 건강을 단정짓지 말고 그 행동 뒤에 숨은 이유가 있을 수 있다는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대상포진을 감기처럼 생각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좋아질 거라고 여기시죠. 하지만 이런 아니란 생각이 오히려 더 큰 고통을 부르기도 합니다. 초기 대응이 늦어지면 신경통으로 이어져 오히려 약은 점점 늘어나고 통증은 줄어들지 않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대상포진 바이러스는 우리 몸의 신경 깊숙한 곳에 자리 잡습니다. 어린 시절 수두를 앓았던 분들의 신경 속에서 평생 잠들어 있다가 면역력이 약해지는 순간 다시 활동을 시작하는 것이죠. 이때 바이러스가 신경을 따라 이동하면서 심각한 손상을 입힙니다. 마치 전선 피복이 벗겨진 것처럼 신경이 노출되어 작은 자극에도 극심한 통증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60세 이상이거나 당뇨병, 고혈압 같은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위험이 더욱 커집니다. 면역 체계가 약해져 있어 바이러스와 싸우는 힘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몸에 이상이 생겼을 때 병원보다 약국을 먼저 찾지는 않으시나요? 55세 자영업자 이성우님의 경우가 바로 그랬습니다.
작은 치킨집을 운영하고 계신 그분은 평소 몸이 조금 아파도 참고 지내는 편이셨습니다. 장사가 바쁘다 보니 병원 갈 시간도 아까웠거든요. 어느 날 새벽부터 등 쪽에 따끔거리는 통증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어제 무거운 것을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죠. 이틀째 되던 날 빨간 발진이 띠 모양으로 나타났지만 그분은 여전히 단순한 피부 트러블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약국에 가서 등에 뭔가 났는데 뭘 바르면 될까요? 라고 물었더니 약사가 연고와 진통제를 주었습니다. 며칠 발랐지만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물집이 더 많이 생겼습니다. 그제야 혹시 대상포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미 발병한 지 일주일이 지난 후였습니다. 병원에서 대상포진 진단을 받았을 때 의사는 조금 더 일찍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아쉬워했습니다. 대상포진은 발병 후 72시간 내에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해야 신경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죠. 그분은 항바이러스제와 함께 강한 진통제를 처방받았습니다. 물집은 2주 정도 지나서 사라졌지만 통증은 계속됐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 2달이 지나도 등 부분에 찌르는 듯한 통증이 이어졌죠. 결국 신경통 진단을 받고 본격적인 치료에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일반 진통제만 먹었는데 효과가 없어서 신경통 전용 약물을 추가했습니다. 그래도 부족해서 근육 이완제, 수면제까지 늘어났죠. 밤에 통증 때문에 잠을 못 자니까 낮에 일할 힘이 없어졌습니다. 지금 그분은 하루에 6가지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약을 챙겨 먹는 것입니다. 가끔 깜빡하고 약을 안 먹으면 통증이 심해져서 가게 문을 열 수가 없을 정도라고 하시더군요. 처음에 바로 병원에 갔더라면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텐데라며 후회를 많이 하십니다. 치킨집 매출도 예전 같지 않다고 하시고요. 통증 때문에 집중력이 떨어져서 요리하는 것도 예전만큼 즐겁지 않다고 합니다. 이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대상포진은 절대 가볍게 봐서는 안 되는 질환입니다. 발병 초기에 항바이러스제와 전문 치료를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골든타임을 놓치면 평생 약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피부에 스포나 심한 통증이 나타나면 지체하지 말고 병원에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소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아서 면역 상태를 점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당뇨병이나 고혈압이 있다면 더욱 주의 깊게 관리해야 하고요. 많은 분들이 신경통이라는 게 얼마나 아플까 하고 궁금해 하십니다. 평범한 두통이나 근육통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하지만 대상포진 후 신경통은 일반적인 통증과는 차원이 완전히 다릅니다. 겪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극심한 고통입니다. 손상된 신경은 마치 고장난 전화선처럼 엉뚱한 신호를 계속 보냅니다. 정상적인 신경이라면 실제로 다쳤을 때만 통증 신호를 보내야 하는데 대상포진으로 손상된 신경은 아무런 자극이 없어도 스스로 흥분해서 끊임없이 잘못된 신호를 뇌로 전달합니다. 환자분들은 이 통증을 바늘로 찌르는 듯하다, 전기가 흐르는 것 같다, 칼로 베는 느낌이라고 표현합니다. 때로는 옷깃만 스쳐도 참을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을 느끼기도 하죠. 바람이 살짝 불어도 누군가 옆을 지나가기만 해도 아픈 경우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주변에서 그 정도 아픈 것도 못 참느냐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70세 주부 정순자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5년 전 다리에 대상포진이 생긴 이후 지금까지 신경통에 시달리고 계십니다. 특히 밤에 잠자리에 들면 다리에 전기가 흐르는 듯한 고통이 시작됩니다. 처음에 남편분은 나이 들어서 여기저기 아픈 거 아니냐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그 정도 아픈 것쯤 참고 일했다고 말하기도 했죠. 하지만 그분이 밤마다 잠을 못 자고 끙끙 앓는 모습을 보면서도 여전히 참을 수 없을 정도는 아니지 않냐고 생각했습니다. 그분은 남편의 말에 상처를 받으셨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내가 예민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아프다고 말하는 것도 점점 조심스러워졌죠. 혹시 또 아프다고 한다는 소리를 들을까 봐서요. 시간이 갈수록 통증은 더 심해졌습니다. 하루 종일 다리에서 바늘로 찌르는 느낌이 계속됐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어도 아프고 걸어도 아프고 누워도 아팠습니다. 심지어 이불이 다리에 닿기만 해도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몰려왔죠. 잠을 제대로 못 자니까 낮에도 피곤하고 짜증이 늘었습니다. 예전에 즐겨하던 텃밭 가꾸기도 포기했고 이웃들과 수다 떠는 것도 귀찮아졌습니다. 웃을 일이 점점 줄어들고 우울한 생각만 늘어갔죠. 결국 우울증까지 겹쳤습니다.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말까지 하게 됐습니다. 남편분도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죠. 부랴부랴 큰 병원으로 모시고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는 대상포진 후 신경통은 암 환자가 느끼는 통증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남편분이 정말 그렇게 아픈 건가요? 라고 묻자 의사는 환자분이 참고 계신 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때부터 남편분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내의 고통을 진심으로 이해하게 된 거죠. 병원 치료를 받으면서 통증 조절 약물과 함께 상담 치료도 시작했습니다. 가족의 지지와 전문적인 치료가 함께 이루어지니까 조금씩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완전히 낫지는 않았지만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무엇보다 남편분이 얼마나 힘드시냐며 공감해주고 격려해주니까 마음이 한결 편해졌다고 하시더군요. 이 고통을 혼자서만 감당하려고 하지 마세요.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 통증을 조절하고 가족들의 꾸준한 지지와 이해가 있어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주변 분들도 환자에게 참아라 대신 얼마나 힘드냐고 공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족들은 환자의 증상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반드시 전문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금까지 대상포진 후 신경통의 고통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듣고 계시는 여러분도 많이 걱정이 되실 겁니다. 하지만 다행히 이 모든 고통을 미리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예방접종입니다. 대상포진은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질환입니다. 수두를 앓은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언제든 대상포진이 발병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하지만 예방접종을 통해 발병률과 후유증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최근 연구 결과를 보면 새로운 대상포진 예방 백신의 효과가 놀라울 정도로 높습니다. 50대에서는 97%, 60대에서는 97%, 70대 이상에서도 91%의 예방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설령 예방접종을 맞고도 대상포진에 걸린다 하더라도 증상이 훨씬 가볍고 신경통으로 이어질 위험도 크게 줄어들죠. 여러분은 50세가 넘으셨는데도 아직 젊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67세 김도영님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은 평소 건강에 자신이 있으셔서 병원은 거의 가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아직 젊다가 입버릇이었죠. 예방접종 같은 것도 꼭 필요할까 하며 미뤄두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2년 전 아내분이 대상포진에 걸리는 일이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금방 나을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아내분의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특히 밤에 아파서 잠을 못 자고 끙끙 앓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아팠죠. 아내분은 다행히 초기에 치료를 받아서 신경통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달 넘게 고생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니까 나도 언제 저렇게 될지 모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분이 회복된 후 당신도 예방접종 맞아요 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남자는 여자보다 덜 걸린다던데 라며 미적거렸지만 결국 아내의 성화에 못 이겨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는 67세면 반드시 맞으셔야 할 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면역력이 떨어져서 대상포진 발병률이 높아지고 걸리면 후유증도 심하다고 설명했죠. 그분은 그날 바로 1차 접종을 맞았고 2달 후에 2차 접종까지 완료했습니다. 접종 후 특별한 부작용은 없었습니다. 주사 맞은 부위가 하루 정도 좀 아픈 정도였죠. 이 정도면 괜찮네 하고 지나갔습니다. 그 후 2년이 지났는데 같은 또래 친구들 중에 대상포진에 걸린 분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골프 모임에서 만나는 친구 중 한 분은 얼굴에 대상포진이 생겨서 한동안 외출도 못했다고 하더군요. 또 다른 친구는 허리에 생긴 대상포진 때문에 아직도 진통제를 먹고 있다고 합니다. 그분은 미리 접종을 맞길 정말 잘했다는 말을 자주 하십니다. 친구들이 고생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나도 저렇게 될 뻔했구나 하고 생각한다고 하시더군요. 이제는 아직 접종을 안 한 친구들에게 빨리 맞아라고 권하고 다니십니다. 예방접종은 나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가족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내가 대상포진에 걸리면 가족들이 간병해야 하고 병원비도 들고 무엇보다 지켜보는 가족들이 마음 아파합니다. 50세 이상이라면 주저하지 말고 예방접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까운 내과나 가정의학과에서 접종할 수 있습니다. 2회 접종해야 하는데 2개월 간격을 두고 맞으면 됩니다. 비용이 부담되시더라도 나중에 대상포진으로 고생하는 것과 비교하면 훨씬 저렴한 투자입니다. 특히 배우자와 함께 접종받으시면 더 좋습니다. 서로를 지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니까요. 건강한 노후를 위한 선택, 지금 당장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미 대상포진 후 신경통으로 고생하고 계신 분들이나 그런 가족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으며 많이 답답하셨을 겁니다. 그럼 이미 늦은 건가 하는 생각도 드셨을 테고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통증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더라도 충분히 일상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현대의학은 날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속수무책이었던 신경통도 이제는 다양한 치료법으로 조절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약물 치료부터 시작해서 신경차 단술, 척수자극술, 고주파 치료까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의료진과 함께 자신에게 맞는 치료법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한 가지 방법이 효과가 없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다른 치료법도 시도해 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생활 습관 개선이 회복의 열쇠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통증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60세 택시기사 한재호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3년 전 대상포진 후 신경통 진단을 받았습니다. 어깨와 팔 부위에 심한 통증이 있어서 핸들을 잡기도 힘들 정도였죠. 택시 운전은 그분의 유일한 생계수단이었는데 일을 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처음에는 진통제만으로 버텨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약을 먹어도 통증이 줄어들지 않았고 약의 부작용으로 속도 안 좋아졌습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짜증은 늘어나고 가족들과의 관계도 나빠졌죠. 이제 정말 끝났구나 하는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나이가 60이 넘어서 다른 일을 찾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택시 운전을 계속하기도 힘들었습니다. 며칠은 집에서 멍하니 지내면서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분이 다른 병원도 가보자고 설득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디를 가나 마찬가지라며 거부했지만 결국 아내를 따라 통증 클리닉이 있는 병원에 갔습니다. 그곳 의사는 척수 자극기 시술을 한번 고려해 보세요 라고 제안했습니다. 척수에 전극을 삽입해서 전기 자극으로 통증을 줄이는 치료법이라고 설명했죠. 처음에는 몸에 기계를 넣는다니 무섭다고 생각했지만 다른 방법이 없다면 해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술 전에 일주일간 시험적으로 해보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전기 자극을 받는 동안 통증이 절반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이럴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신기했죠. 그래서 정식으로 척수 자극기 시술을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시술 후 3개월 정도는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전기 자극 강도를 조절하면서 자신에게 맞는 세팅을 찾아가는 과정이었죠. 하지만 확실히 통증이 많이 줄었습니다.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았지만 일상생활을 하는 데는 문제 없을 정도가 됐습니다. 다시 택시 운전을 시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반나절만 운전하다가 점차 시간을 늘려갔죠. 지금은 거의 예전만큼 일하고 있습니다. 물론 완전히 예전 같지는 않습니다. 피곤하면 통증이 심해지니까 무리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요. 무엇보다 생활 습관을 바꿨습니다. 매일 아침 30분씩 동네를 산책합니다. 처음에는 아픈데 무슨 운동이냐고 생각했는데 의사가 가벼운 운동이 통증 완화에 도움된다고 해서 시작한 거였죠. 정말로 꾸준히 걷다 보니 몸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스트레칭도 매일 합니다. 유튜브에서 신경통 환자를 위한 스트레칭 영상을 찾아서 따라하고 있어요. 어깨와 목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동작들인데 하고 나면 확실히 편해집니다. 금연도 했습니다. 30년 넘게 피웠던 담배를 끊었죠.
의사가 담배가 혈액순환을 방해해서 신경회복에 좋지 않다고 해서 결심했습니다. 처음 한 달은 정말 힘들었지만 지금은 담배 생각이 안 날 정도입니다. 그분은 언젠가는 약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계십니다. 의사도 꾸준히 관리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격려해주고 있고요. 예전처럼 완전히 건강한 상태는 아니지만 그래도 의미 있는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 있어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의학적 치료와 함께 긍정적인 마음가짐, 그리고 생활 습관 관리가 더해지면 충분히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매일 10분이라도 규칙적으로 몸을 움직여 보세요. 산책이나 가벼운 스트레칭만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조금씩이라도 좋아질 수 있다는 믿음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희망을 갖고 꾸준히 노력하는 것, 그것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오늘 대상포진 후 신경통에 대해 함께 알아봤습니다. 이 질환은 단순히 피부에 생기는 병이 아니라 평생의 통증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무서운 질환입니다. 하지만 너무 겁내지는 마세요. 예방접종과 조기치료, 그리고 작은 생활 습관의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막을 수 있고 극복할 수 있습니다. 50세가 넘으신 분들은 꼭 예방접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대상포진을 앓으신 분들도 재발 방지를 위해 접종을 고려해 보세요. 그리고 혹시 지금 신경통으로 고생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절망하지 마시고 전문의와 상담해서 자신에게 맞는 치료법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가족의 이해와 지지, 의료진의 도움, 그리고 같은 어려움을 겪는 분들과의 공감과 격려가 있다면 어떤 고통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의 고통을 이해하고 희망을 함께 나눌 때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건강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오늘부터라도 늦지 않았으니 작은 관심과 실천으로 여러분과 가족의 건강을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